70세가 넘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70세가 넘으면 매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70대에도 여전히 튼튼하고 정신이 맑고 활기찬 사람들이 있는 반면 건강 문제와 피로로 인해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종종 몇 가지 핵심적인 징후에서 발견됩니다. 미묘하지만 강력한 지표는 여러분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7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추측이나 미신이 아니며 연구자와 의사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한 실제 패턴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자신의 몸과 생활 방식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면 자신의 현재 위치와 수명을 늘리기 위해 어떤 변화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바꾸는 징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하고 알림 아이콘을 켜십시오.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 채널이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이와 같이 유용한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포 징후 1. 걷는 속도 벌포 7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여러분의 DNA, 의료 기록 또는 식단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간단한 것,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꾸준하고 빠른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걷는 속도는 전반적인 건강, 근력, 심혈관 기능, 심지어 내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와 프랭크라는 두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 모두 75세입니다. 조는 매일 아침 걷고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며 길을 건너거나 계단을 오를 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반면에 프랭크는 한때 활동적이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주 휴식을 취하며 때로는 발을 딛기가 불안정하다고 느낍니다. 조의 속도는 그의 몸이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반면 프랭크의 속도 저하는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느리고 불안정한 걸음걸이는 단순히 노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근육 악화, 혈액순환 불량 또는 초기 신경학적 쇠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의 기초이며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회복력도 약해집니다.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걸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속도가 느려졌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더 많이 걷거나 가벼운 어깨를 사용하거나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는 등 근력을 키우기 위해 작은 노력을 기울이세요. 결국 인생을 얼마나 빨리 헤쳐나가는지는 얼마나 오래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수명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벌포 징후 2. 악력 벌포. 믿기 어렵겠지만 악력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활력을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굳건하고 꾸준한 악력은 강한 근육, 좋은 혈액순환, 잘 기능하는 신경계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약하거나 감소하는 악력은 근육 손실, 쇠약, 심지어 건강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는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78세의 로버트는 항상 굳건한 악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활동적으로 지냈고 가벼운 어깨를 들었고 병을 열거나 식료품을 운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78세의 월터는 병뚜껑을 돌렸다거나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이 예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화라고 일축했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악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는 근육량 감소를 나타내며 이는 낙상, 부상, 심지어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전반적인 근육 건강을 반영합니다. 악력이 약해지고 있다면 신체의 나머지 부분도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을 잃을수록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회복력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좋은 소식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공을 쥐어짜거나 악력기를 사용하거나 가벼운 역기를 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운동은 악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악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악수할 때 예전보다 힘이 약하게 느껴지거나 일상적인 작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얼마나 잘 잡느냐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통찰력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벌프 징후 3. 한 발로 서기 능력 벌프. 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기 시작할 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 10초 동안 한 발로 설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낙상, 부상,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70대 이후에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캐롤과 낸시라는 두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캐롤은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걷고 요가를 하고 비틀거리지 않고 몇 초 동안 한 발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낸시는 수년 동안 균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발로 서려고 할 때 즉시 넘어지기 시작하여 몸을 지탱하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낸시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 균형 감각 상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그녀의 회복력, 근력, 심지어 내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좋은 균형은 튼튼한 다리, 예민한 신경계, 건강한 뇌에 달려 있습니다. 더 자주 비틀거리고 빠르게 회전할 때 불안정함을 느끼거나 지지하기 위해 벽이나 가구를 잡아야 한다면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몇 초 동안 한 발로 서거나 발꿈치에서 발끝으로 걷거나 가벼운 태극권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운동은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일어나서 한 발을 들어 올려 보세요. 비틀거리지 않고 10초 동안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수 없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시하지도 마세요. 오늘 균형을 잡기 위해 더 노력할수록 앞으로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프 징후 4. 수면 패턴 벌프. 밤에 얼마나 잘 자는지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많이 알려줍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가 넘은 사람들 중 일관성 있고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향이 있으며 수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 심장병, 면역체계 약화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70대 중반의 헨리와 빌이라는 두 남성을 생각해 봅시다. 헨리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가지고 매일 밤 약 7시간 동안 잠을 자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납니다. 반면에 빌은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뒤척이고 여러 번 깨어나고 때로는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헨리의 몸은 계속 잘 기능하고 정신은 맑고 에너지 수준은 꾸준히 유지됩니다.
그러나 비른 내 안개, 낮 시간의 피로, 심지어 혈압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모두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침대에 몇 시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느낀다면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부적절한 식단, 신체 활동 부족, 심지어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진단되지 않은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이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아침에 자연 햇빛을 쬐거나 밤에 과식을 피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을 어떻게 자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피곤한 채로 일어나거나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최근 몇 년 동안 수면이 변했다고 느껴진다면 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얼마나 잘 쉬느냐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통찰력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숫자 4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벌프 징후 후 식욕과 식습관 벌프 70세 이후에 먹는 방식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회복력 있게 유지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게 유지합니다. 반면에 갑작스러운 식욕 상실이나 부적절한 식습관은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내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74세의 마가렛과 수잔이라는 두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마가렛은 식사를 즐기고 다양한 신선한 홀푸드를 먹고 꾸준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고대하고 하루 종일 활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수잔은 예전만큼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거르고 가공식품에 의존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의도치 않게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식욕 감소는 단순한 작은 변화가 아니라 신체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적신호이며 이는 근육을 약화시키고 신진대사를 늦추고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식욕 감소는 소화 문제, 호르몬 변화 또는 초기 인지 저하 징후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먹지 않으면 신체가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쇠약, 낙상 및 질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거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 등 식습관에 변화가 생겼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에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홀푸드에 집중하고 수분을 유지하고 식욕 감퇴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직도 식사를 즐기고 있나요?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한 단백질, 섬유질 및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식욕과 에너지 수준이 감소했나요? 오늘 먹는 방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튼튼하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벌프 징후 6. 스트레스 해소 능력 벌프 70세 이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많이 알려줍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정신적으로 예민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76세의 존과 리처드라는 두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존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비용, 건강 문제, 가족 문제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지만 침착하고 꾸준한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연습하고 사회적으로 참여를 유지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래 문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스트레스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작은 좌절에 압도당하고 종종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고 혈압이 상승하고 수면이 저하되고 에너지 수준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알츠하이머병에서 심장질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연령 관련 질병과 관련된 신체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긴장, 과민성 또는 감정적 고갈을 자주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 챙김, 운동, 심호흡 또는 심지어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걱정을 붙잡고 스트레스가 통제하도록 허용하나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은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통찰력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숫자 6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벌프 징후 7. 사회적 연결 벌프. 관계의 강도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정, 가족 또는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강력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심장병, 우울증, 인지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78세의 엘리너와 바보라라는 두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엘리너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지역 도서 클럽에 참여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는 대화를 고대하고 자주 웃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보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많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고 가족이 있지만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기분이 저하되고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 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지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뇌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수준이 떨어지고 신체가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하는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사회 활동에서 물러나고 전화 통화를 피하거나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다면 변화를 줘야 할 때입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공통 관심사가 있는 그룹에 가입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만드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육성하는 관계는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벌프 마지막 생각 벌프. 이제 이 7가지 징후를 알았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현재 위치를 되돌아보세요.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경고 신호일 수 있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나요?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 악력, 균형, 수면의 질, 식습관, 스트레스 수준 및 사회적 연결과 같은 이러한 요인의 대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오늘 내리는 선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영역을 인식했다면 의사가 변화를 줘야 할 때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더 많이 걷고, 근육을 강화하고, 질 좋은 수면을 우선시하고, 사회적으로 연결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목표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장수는 남은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경험하는 삶의 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고 유용하다고 생각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및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